다이어트 유지를 위해 식단만 붙잡고 계셨나요? 사실 유지에 성공한 사람들은 식단보다 이걸 먼저 만들었습니다. 바로 주기화 전략입니다. 안녕하세요, 명품 캥거루입니다. 진짜 다이어트는 감량이 아니라 그 후가 진짠데요. 많은 분들이 말해요. 다이어트 할 때 체중을 빼는 것보다 유지하는 게 더 힘들어요, 이렇게요. 그거 진짜 사실이에요. 저도 그랬거든요. 제가 14kg를 빼는 거는 생각보다 쉬웠어요. 그런데 그 몸무게를 유지하는 거 진짜 너무 힘들었습니다. 빼고 나서도 다시 찌면 어쩌지? 라는 생각에 식사할 때마다 걱정되고 운동을 안 하면 초조했어요. 진짜 매일매일 불안함의 연속이었거든요. 그때 감량은 끝이 있는데 유지는 끝이 없는 도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내가 이러려고 다이어트 한 건가? 라는 후회가 막 밀려오더라고요. 생각해보면 대부분 다이어트 하는 이유가 맛있는 걸 마음대로 먹으면서도 날씬한 체중을 유지하고 싶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작 감량에 성공하니까 이전보다 맛있는 걸 더 못 먹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처한 거예요. 이거 뭔가 단단히 잘못됐다고 느꼈어요. 결국에는 저도 유지를 실패해서 18kg가 다시 찌고 말았습니다. 대차게 요요가 온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진짜 유지에 대해서 공부하기 시작했는데요. 감량 후 5년 넘게 체중 유지를 잘한 사람들을 분석해봤어요. 그리고 알게 됐습니다. 그 사람들한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요. 그게 바로 주기화 전략을 만들고 그걸 지킨다는 거였는데요. 감량기처럼 완벽하게 하지 않고 자신만의 리듬을 만들어서 지키더라고요. 왜냐하면 평생 할 수 없는 건 오래 지속하기 힘들잖아요. 체중 유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저도 그 전략을 제 몸에 직접 적용해봤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통하더라고요. 덕분에 저는 다시 14kg을 감량했고요. 지금 요요 없이 7년째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직접 해보고 유지하는 데 성공한 주기화 전략 3단계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아직 1단계 기초대사 살리기, 2단계 지방 태우는 몸 만들기 2개 영상 안 보신 분들은요, 이 영상 보기 전에 꼭 시청하고 오세요. 다이어트는 순서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매주 똑똑하게 다이어트 하는 방법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채널 구독하시고 현명하게 다이어트 성공하세요. 많은 분들이 체중 유지에 실패하는 이유는요, 감량기처럼 완벽하게 하려고 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유지기에는 그 완벽함이 오히려 독이 됩니다. 95% 정도의 사람은 감량기처럼 평생 살 수가 없는데요. 여러분들 다이어트 할 때 어떻게 하세요? 보통은 체중 감량 시작하겠다고 하면 자기의 굉장히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다이어트에 쏟잖아요. 근데 이게 평생 가능할까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일도 해야 되고 가족들도 챙겨야 되고 사회생활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유지기 전략은 달라야 하는데요. 감량기는 결과 중심의 시기라면요, 유지기는 생활의 식단과 운동을 자연스럽게 녹이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기화 전략을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감량기, 유지기, 회복기 이렇게 3단계로 나눠서 이걸 주기적으로 반복하는 거예요. 그럼 몸과 마음의 에너지를 균형감 있게 배분할 수 있거든요. 그럼 제가 만든 체중을 유지할 수 있는 주기화 전략 3단계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1단계는요, 회복 주기입니다. 감량 직후에 몸을 회복하는 시기인데요. 대부분 체중 감량을 하고 나면 몸의 기초대사가 떨어져 있는 상태가 되곤 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 몸의 에너지 대사가 떨어져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먼저 체크해보세요. 체온이 낮아졌나요? 생리가 멈췄나요? 쉽게 피로하고 무기력해지나요? 만약에 이런 신호가 있다면 기초대사를 다시 살려야 하는 시기입니다. 기초대사가 무너진 상태에서 유지 전략을 써봤자 체중이 늘어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어요. 이 회복기에는 대사를 정상화시키는 식단을 먼저 잡아야 되는데요. 첫 번째, 단백질 충분히 먹기. 두 번째, 좋은 지방 섭취. 세 번째, 무리한 저탄수화물 식단과 단식 금지입니다. 이거는 제가 1단계에서 알려드린 방법이랑 동일한데요. 그래서 제가 올려드린 1단계 영상 안 보신 분들은 꼭 1단계 영상을 보고 오세요. 그런데 가끔 감량기 때 무리한 식단이나 무리한 운동을 안 하고 천천히 감량한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기초대사가 안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 바로 2단계로 넘어가셔도 괜찮습니다. 2단계는 유지주기인데요. 회복기를 지나서 몸이 안정되었다면요, 이제 중요한 건 식단과 생활을 지속 가능한 형태로 만드는 겁니다. 이 시기의 핵심은 완벽함이 아니라 유연함입니다.
이때는 지방을 태우는 식단의 기본 원리는 유지하는데요. 대신에 이거를 일상생활에 녹여들게 적용하면 됩니다. 지방 태우는 식단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은 이 영상을 꼭 확인해 주세요. 여기서 다 말씀드리면 좋겠지만 이 식단 내용을 제가 여기서 다 설명드리다가는 영상이 1시간을 넘어갈 것 같아서 이미 말한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자세히 설명 안 하고 지금 넘어갈게요. 유지기에 제가 하는 방식은요, 기본적인 루틴이 정해져 있습니다. 일단 제가 하는 기본 루틴을 알려드릴게요. 아침은 방탄커피를 마시고요, 점심은 먹고 싶은 걸 먹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가벼운 저탄수화물 식단을 하고 있어요. 이게 점심이랑 저녁은 바뀌어도 상관이 없거든요. 저는 저녁에 약속이 있거나 하면 저녁에 자유롭게 식사를 하고요, 점심을 가벼운 저탄수화물 식단으로 먹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한 끼는 된장찌개, 김치찌개, 파스타 이런 탄수화물 음식도 먹는 거죠. 외식도 하고 친구들도 만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한 끼는 가벼운 저탄수화물 식사를 하는데요, 이걸 통해서 혈당 스파이크를 막고 지방이 태우는 체계는 유지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요, 기본 틀은 지키면서도 유연하게 식단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때 아주 중요한 건요, 지금 아니면 못 먹어 이런 감정을 가지고 폭식을 하지 않는 거예요. 또 하나 이 시기에 중요한 건 공복을 유지하는 습관은 가져가는 건데요, 그래서 저는 간헐적 단식의 기본 루틴은 유지를 합니다. 대신에 강박이 없이 몸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하고 있어요. 즉 2단계는 삶과 식단의 균형을 맞추는 단계인데요, 완벽함보다는 기본을 유지하면서 유연함을 더하는 거, 이게 핵심입니다. 이제 마지막 3단계인데요. 이때는 정비주기입니다. 이제 유지를 하는 게 어느 정도 익숙해졌다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내 세트포인트 체중을 관리하는 건데요, 이 세트포인트 체중이라는 건요, 우리 몸이 기본적으로 유지하려고 하는 체중의 기준점입니다. 체중 감량을 하다 보면 어느 특정 체중에서 정체기가 오래 가다가 갑자기 훅 빠지는 경험을 다들 한 번씩 해보셨을 거예요. 그렇게 정체기가 오래 갔던 체중이 세트포인트 체중이 됩니다. 체중은 빠질 때나 늘어날 때나 이렇게 선형으로 움직이지 않고요, 계단식으로 움직이게 되는데요, 이렇게 계단식으로 움직일 때 이 평평한 구간이 세트포인트 체중이 되어주는 겁니다. 이게 체중 유지를 할 때도 어느 정도 먹어도 체중이 늘지 않는 구간이 되어줘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체중이 야금야금 늘어나게 되거나 몸이 붓고 무거운 느낌이 들거나 평소보다 단 게 더 땡기거나 배가 부른데도 계속 먹고 싶거나 이상한 거짓 식욕이 생기기 시작한다면요, 세트 포인트 체중이 올라가려는 신호일 수가 있어요. 이럴 때 필요한 게 바로 정비주기입니다. 정비주기에서는 다시 지방을 태우는 타이트한 식단으로 돌아가는데요, 첫 번째는 하루 2끼 모두 저탄수 식단으로 먹고요, 두 번째는 하루 탄수화물 섭취량을 100g을 넘기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공복 시간도 철저히 지키고요, 네 번째는 수면 시간도 꼭 지킵니다. 이렇게 짧게는 2주, 길게는 4주 정도 하시면 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세트포인트 체중이 74, 70, 67, 64, 60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제가 항상 이 60 근처의 체중을 유지하고 있는데 갑자기 여행을 갔다 오거나 막 먹거나 해서 64 가까이가 되면요, 그럼 바로 정비주기에 돌입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64를 뚫으면 금방 내 67이 된다는 걸 저는 알고 있거든요. 정비주기 때 제가 먹는 식단은요, 아침은 방탄커피, 점심은 가벼운 저탄고지 식단, 저녁은 포만감 있는 저탄고지 식단 이렇게 먹는데요, 점심과 저녁의 차이는 양의 차이입니다. 가벼운 식단은 허기는 채울 정도고요, 포만감 있는 식단은 아주 든든하게 단백질이랑 지방을 충분히 먹어줍니다. 이렇게 지방을 태우는 식단을 본격적으로 하다 보면요, 지방을 태우는 몸 상태에 돌입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배가 잘 안 고프게 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하루에 한 끼를 먹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식단을 하다 보면 체중이 줄어들기 시작하고 몸에 붓기도 빠지기 시작하는데요, 세트 포인트 체중에 다시 안정적으로 안착했다면 다시 2단계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저도 평상시에 유지하는 체중인 60kg 근처로 돌아가면요, 다시 2단계로 돌아가서 조금 편안하게 식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꼭 잊으시면 안 되는 게요, 이 지방을 태우는 식단을 할 때는 식단만큼이나 수면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절대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밤에 7시간 이상 푹 주무시고요. 잠을 방해할 정도의 무리한 운동은 삼가해주세요. 인슐린 저항성 낮추기가 핵심인 거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3단계 정비주기는요, 몸의 변화를 감지하고 전략적으로 식단을 하면서 체중 조절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시기입니다. 식단을 끊임없이 고삐를 당기는 게 아니라요, 흔들릴 때만 정확하게 개입해서 조절해주는 거, 이게 주기와 전략의 핵심입니다. 실제로 식단을 해보시면요, 한 3-4달에 한 번 정도 식단을 조여주시면 체중 유지가 원활하게 잘 됩니다. 체중 유지 전략을 할 때 절대 잊으시면 안 되는 게요, 감량기처럼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 실패하고요, 리듬을 만들어서 유지하면 평생 간다는 거예요. 저도 제가 말씀드린 이 전략을 가지고 지금 7년째 요요 없이 체중 유지를 잘 하고 있는데요, 체중 감량에 성공한 분들에게 지금 필요한 건 칼로리 계산이나 엄격한 식단이 아니라요, 자신의 몸에 맞는 리듬을 찾는 겁니다. 제가 체중을 감량하거나 유지를 하면서 아침으로 먹고 있는 게 방탄커피인데요, 다이어트를 하면서 제가 찾은 최고의 아침 식사거든요. 이게 공복은 유지해주면서 포만감은 채워주거든요. 방탄커피가 뭔지 궁금한 분들은요, 제가 아래 링크 남겨놓을 테니까 영상 한번 확인해보세요. 그럼 오늘 알려드린 주기와 전략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1단계는 회복 주기로요, 떨어진 기초 대사를 회복하는 시기입니다. 2단계는 유지 주기고요, 이때는 완벽함보다는 유연함으로 삶과 식단의 균형을 찾는 시기예요. 마지막 3단계는요, 정비 주기로요, 세트 포인트 체중을 관리하면서 전략적으로 체중 조절에 개입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 3단계 주기와 전략으로요, 여러분들도 평생 지속 가능한 체중을 요요 없이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1단계 기초대사 높이기랑 2단계 지방 태우는 몸 만들기에 대한 식단이 자세하게 궁금하신 분들은요, 제 채널 들어오시면 영상을 이렇게 확인해 보실 수가 있거든요. 꼭 들어와서 보시고 체중 감량과 유지에 성공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유튜브 채널을 유지하는 목표가 하루에 딱 10분만 지옥 같은 다이어트 말고 평안한 다이어트를 시작하게 도와드리자 라는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부디 오늘 영상이 적어도 10분에게는 자책감을 키우는 다이어트가 아니라 자존감을 올리는 다이어트의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현실적으로 가능한 다이어트 전략에 대해서 많이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아직 채널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채널 구독해 주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